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혹시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마지막은 아까 그 일본에서 이제 간병인조차도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병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아지는데 문제는 간병비가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간병비 때문에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둘게요. 제가 이제 잘 알고 지내는 그 60대 그 일본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 인사팀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되게 이제 친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었는데 몸이 이제 다치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치매기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일본에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조금 거기가 좀 비싼 곳이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이 그 나갔대요. 40만 엔, 용례돈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갖다가 계속 이제 지불을 했는데 의사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 얘기를 했대요. 이제 85세고 뭐 이제 90이 다 돼가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뭐 좀 이렇게 낡은 집이지만 그 돈 같은 거 그 집을 팔아서 이렇게 비용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살아계세요. 왜냐? 돌아가실만 하면은 그 요양병원에서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살아계시기만 하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링겔 꽂고 말도 못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도 못 하세요. 식물인간처럼 계세요. 그런데 계속 그분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니 죽이고 싶지 않죠. 어떻게든 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아들이 이제 60, 70 다 된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가서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런 스위치를 다 끄면 이건 살인죄 되잖아요. 네. 의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씩이면, 한 달에 400만 원이면 1년이면 4,800만 원인데, 대략 5천만 원이라고 치죠. 5천만 원을 10년이면 5억이에요. 거의 집 한 채가. 집 한 채 값입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가 갖고 있던 집을 갖다가 팔아도 집값이 내려가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본인이 노후에 배우자랑 같이 여행 다니고 쓸 돈을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배우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노후에 쓸 돈인데 자기도 지금 60대까지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해서 60 넘어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놀러 가려고 했더니 그 돈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다 써버리니까 요양병원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분을 이제 알고 지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간병비가 옛날에는 거동이 불편해지고 질병이 생기면 그냥 5년 이내, 10년 이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질병에 걸려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회복은 안 돼요. 70부터 90까지 계속 간병을 받는 거예요.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병이 끝나고 났더니 남편의 간병이 끝나고 났더니 그 배우자는 아까 의료비도 말씀드렸지만 빈곤만 남은 거예요. 빈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설계를 하실 때 노후 준비를 하실 때 간병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간병비, 은퇴 설계 이런 얘기를 할 때 간병비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말 70대에 쓰러져도 90까지 살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의료비, 간병비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갖다가 쓰거나 누굴 부르면 다 돈인 거예요. 남편이 죽고 이제 80대신 어머니만 계시면 그러면 며느리가 간병을 해주냐? 안 해줘요. 자식이 해주냐? 안 해줘요. 그럼 누가 해주냐? 손주가 안 해줘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간병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요양보호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80대신 분들은 간병비를 따로 준비해야 돼. 왜? 남편 죽었는데 80부터 100살까지 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를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 안 하게 되면 노후빈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간병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노후자금 준비하면서 간병비 보험이라는 것도 옛날에 없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간병 상태에 빠지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달 얼마씩 나오는 이런 이제 간병비 보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본도 약간 소위 말하는 안락사나 존엄사 이게 아직 불법인 거죠? 그렇죠. 네. 아직은 그 상태는 안 됐고 네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본에서 되게 좀 이제 악덕업자들이 있는데 거의 식물인간 되어 있는 거의 힘든 그런 분들만 받아주는 요양병원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수익과 직결되니까.
그렇죠. 네네. 어쨌든 이제 계속 살아 계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 네네. 살리면서 수익은 계속 낼 수 있고. 네. 또 심지어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그렇지. 최소한의 그렇죠. 왜냐면 조금 멀쩡하고 이런 분들은 네네. 뭐 간호사들한테 뭐 해달라, 뭐 막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못하시는, 말도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귀저귀만 저기저기 갈아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비용은 또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병원도 있고 합니다. 혹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정말 말씀해주신 사례들이 당장은 뭔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보이거나 뭐 체감되진 않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10년, 20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좀 많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변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2030이나 아니면 4050 세대는 어떻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혹시 그런 걸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먼저 2030 좀 젊은 세대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 아니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랑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전혀 달라요.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이가 제가 20, 30대 분들이 30년이 지나면 당장 3년만 지나도 우리나라에 고령자가 1000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에. 즉 30년만 지나고 나면 고령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고 재정 적자는 그분들을 이제 노인 복지 때문에 비용을 엄청나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세금은 더 많아지고 혜택은 적게 받고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나 다 스스로 나의 삶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국가의 제도나 이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단은 노후자금 준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연금 회사에서 들어줘요. 월급에서 회사에서 반, 내가 반 알아서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줍니다. 퇴직연금 제도도 다 도입이 되어서 내가 비용 안 내요.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 아니면 퇴직연금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고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하고 IRP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납입을 해도 그걸 통해서 노후자금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면. 근데 지금 뭐 월급 받아서 이것저것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IRP나 개인연금에 큰 금액을 넣지 마시고요. 처음에 만 원도 괜찮습니다. 10,000원씩 넣다가 내년에 승진해서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월급이 오르면 그때 승진했을 때 월급이 내가 한 달에 뭐 250만 원 받았는데 260만 원이 됐다. 그럼 10만 원 올랐잖아요. 그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개인연금하고 IRP에 넣으면 돼요. 즉 월급이 올랐을 때 오른 거에 일부분을 넣으면 부담 없잖아요. 그죠? 소비 수준은 조금만 올리고 그걸 올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마다 금액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의료비를 준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할수록 보험료는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서 20년 납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납부 끝나면 50대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고 오히려 90세, 10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셔서 미리 가입하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IRP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ISA 계좌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면서 이것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아니면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군 그런 계좌가 있잖아요. 즉 여러 가지 옛날에는 저축만 하면은 뭐든지 다 됐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축해가지고 노후 자금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고 이런 시대는 앞으로 이제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저금리 시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다시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일본은 30년 동안 저금리였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금리 시대를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가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투자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친구의 권유나 주변 사람을 보면서 그냥 과감하게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여기 트러스트 TV에 있는 좋은 투자 교육도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꾸준히 투자 교육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거를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2, 30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2,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2030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4050은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4050 세대는 그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70, 8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떠세요? 주변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4050 분들은 주변 분들 만나면 다 아버지, 어머니 간병 문제, 건강 문제, 또 쓰러졌는데 간병을 어떻게 할까? 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건강하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간병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둬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 계셔.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속 돌봤어. 그러니까 용돈만 보내드리면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만 혼자 계신데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삼형제가 있으면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게 됩니다. 며느리들이 싸우게 돼요. 눈치만 보면서. 현실이 그렇잖아요. 나도 이 맞벌이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모여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간병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까? 누가 모실까? 혹시 못 모시게 된다면 요양원을 어디로 모실까? 이런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삼남매가 아니면 삼형제가 미리 내가 한 달에 우리가 10만 원씩 모으자 아니면 얼마씩 모으자 계속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돈에서 그런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장남이니까 너가 많이 내. 아니면 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둘째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은 좀 얼굴 붉히는 일을 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 50대 분들은 먼저 부모님을 어떻게 챙길까? 특히 간병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의료비, 간병비 이런 거 미리 준비하는 또 형제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걸 먼저 하라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이제 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들은 지금 40, 50대 분들은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어떤 형태로든 납부를 하고 계신데 내가 퇴직 이후에 60세, 65세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국민연금을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가셔도 좋고 국민연금 사이트를 가셔도 좋고 국민연금 앱도 있고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것저것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내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당연히 회원가입하면 배우자도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도 얼마를 예상연금액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노후에 애들 다 떠나보내고 부부가 둘이 남았을 때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할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연금은 25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15년 동안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 이거를 금융회사나 뭐 전문가분들 좀 상담하셔가지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IRP나 개인연금이나 더 넣으면 될까를 생각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1순위예요. 그거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것저것 친구 권유로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 친척 권유로 보험도 많이 가입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중복돼서 가입하고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의 특징이 뭐냐 80세 만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82세, 2세에 1세에 암이 걸렸다. 10원 하나 보장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80이 돼도 건강하셔서 수술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라는 게 아니라 그 보험을 옛날 보험이 좋은 게 많아요. 그대로 유지하시고 오히려 100세까지 보장하는 저렴한 그런 보험 상품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런 보험에 좀 가입해서 100세까지 만기가 보장되는 거 그런 걸 하나 더 추가로 가입하셔서 100세까지 그런 의료비, 간병비 준비를 하시는 거를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뵙고 말씀 들을 기회를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